내가 아는 것만 알려줄게. 내알 유튜버 손끈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2강 유년법과 운명선이고요. 주교제와 부교제를 참고해 주세요. 유년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뭘 말하냐면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어떻게 나이를 계산할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는 두뇌선과 운명선을 갖고 보는 건데, 두뇌선, 감정선하고 운명선이 와서 만나는 요 지점과 요 지점을 가지고 운명선의 유년법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첫 번째인데, 자, 여기쯤에 선문양이 왔다고 볼게요. 그럼 선문양에 해당하는 이 상징은 도대체 내 나이 몇 살 정도에 일어나는 사건을 의미할까라고 봤을 때, 여기 지점, 운명선과 두뇌선이 만나는 이 지점을 30살 혹은 35살로 보기도 하는데 30살로 많이 봐요. 그럼 감정선과 운명선이 만나는 이 지점의 나이대가 50세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선문양에 해당하는 사건은 나에게 40세쯤 일어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쯤에 재해선이 이렇게 왔어요. 나쁜 사고가 나는 선이 났는데 나이가 그럼 언제쯤일까 보면은 58세경 혹은 60세쯤에 재해를 만나는 예고된 선이 하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운명선을 중심으로 보는 나이 계산법, 유년법이었고요. 두 번째 유년법은 생명선으로 보는 유년법이에요. 생명선이 보통 이렇게 휘어져 있죠. 그래서 운명선이 이렇게 만났다고 할게요. 그러면 제일 많이 휘어진 이 지점과 운명선이 만나는 이 지점의 나이대를 35살로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선문양이 있다면 이 나이는 한 25, 요 나이가 한 15 정도를 보는 거고, 여기가 45세, 55세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운명선하고 생명선이 안 만났어요. 그래서 생명선이 이렇게밖에 안 왔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래도 생명선에 제일 많이 휘어진 요 지점을 35세로 보면 돼요. 제일 많이 굴곡진 지점을 35세로 보고 25세 이런 식으로 45세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선을 중심으로 보는 유년법이 따로 있습니다. 또 이제 주교재에는 일본이 정한 유년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패스할 거예요. 일본 사람이 한 거라 패스하고, 중요한 유년법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그건 이제 원의 컴퍼스. 원 그리는 거 알죠? 그래서 원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둘째 손가락 딱 중간 밑둥 기저선, 여기가 원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컴퍼스를 재듯이 여기서부터 반지름을 이렇게 재서 약지와 애지 사이에 이 지점까지 왔을 때를 30세로 보고서 이렇게 반지름을 그리는 거죠. 만약에 여기 지점에 장애선이 왔다면 내 나이 30쯤에 무슨 문제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원의 중심으로부터 새끼손가락 끄트머리까지 원을 그리게끔 해서 컴퍼스로 원을 그리세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선문양이 왔다면 내 나이 40쯤에는 무슨 사건이 생겼구나, 여기에 있으면요, 그럼 한 37세쯤에 무슨 사건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50살, 60살은 어떻게 보냐면 교재에는 없지만 비례해서 여기 정도에 해당하는 컴퍼스를 재면 50살에 해당할 거고요. 조금 더 간다면 한 60살 정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원의 중심으로 보는 컴퍼스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가 30세, 여기가 40세인 거 기억해 두셔서 원의 중심으로 보는 유년법,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 3가지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운명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운명선은 보통
손목부터 시작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흐리해서 잘 보이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운명선의 시작점이 이쪽 무슨 언덕이죠? 금성의 언덕으로부터 시작하는 운명선이 이렇게 와 있다고 볼게요. 보통 한 5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일단 금성의 언덕 약간 아래쪽 살짝 아래쪽에서 올라간 거랑 살짝 금성의 언덕 위쪽에서 올라가는 거하고 조금 약간 개념이 틀린데 금성의 언덕 약간 밑에 부분부터 올라간 운명선은 친가에 덕이 있어서 즉 친어머니, 친아버지 혹은 친척 중에서도 친가 쪽에 덕이 있어서 운명이 호전되는 상 이렇게 보고요. 요 두 번째 약간 금성의 언덕 위쪽으로부터 시작한 운명선이라면 배우자 즉 결혼을 한 이후 배우자나 시댁이나 처가의 원조를 받아서 성공하는 그런 운명선으로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개념으로는 금성의 언덕에서 시작하는 운명선은 이게 금성 자체가 비너스, 애정, 관능 이런 거기 때문에 아주 일찍이 첫사랑의 열병을 크게 앓고 시련의 상처가 좀 깊고 강력한 첫사랑 때문에 결혼의 혼기를 놓치거나 독신으로 살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 있고요. 유부녀와 유부남을 사랑하기도 하는 그런 개념의 운명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 운명선이 어떻게 되냐면 생명선이 이렇게 휘어져 있었을 때 생명선과 근접해서 운명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손목부터 생명선과 거의 붙어가면서 올라가는 운명선이 있는데 이건 부모 덕이 있다라는 운명선으로서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긴 받아요. 하지만 본인이 강력하게 과감하게 도전적으로 그 재산을 투자하거나 하는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방어 본능으로 인해서 그냥 물려받은 재산을 지키는 정도 그래서 큰 성공을 이루기는 어렵다고 보긴 봐야 됩니다. 또 하나의 운명선을 볼게요. 또 하나의 운명선은 생명선 지선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즉 생명선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가거나 뭐 이렇게 출발하는 거 아니고 생명선의 지선으로 올라가는 토성 쪽으로 올라가는 생명선의 지선 가지를 친 지선이 올라가는 운명선이 있는데 이거는 부모 덕이 없다 받을 복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좀 더 요즘 세대에선 좀 말하면 부모로부터 받은 복은 없으나 자신의 힘으로 자수성가하는 일찍 독립하는 것이 좋은 그런 형국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삶을 개척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좋은 개념이긴 한데 반대로 토성의 언덕에서부터 내려오는 개념의 운명선이 있어요. 이 내려오다는 개념은 여기가 좀 진한 거죠. 여기가 좀 진해면서 흐려가면서 내려오거나 생명선에 그래서 닿거나 생명선을 뚫고 지나가는 선은 굉장히 안 좋은 재해선이라고 해요. 재해를 받는 선이죠. 그래서 사고나 또한 재해를 당하거나 중병을 앓는 선이라서 밑으로 거꾸로 내려오는 닿거나 내려와서 끊고 지나가는 선은 운명선으로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거꾸로 올라가는 것, 즉 여기가 좀 짙어요. 짙으면서 올라가는 느낌 흐려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과 내려오는 건 비교해서 꼭 기억해 두세요. 올라가는 거는 받을 복이 없어서 자수성가해서 홀로 노력하는 것. 거꾸로 내려오는 건 재해선으로 중병이나 사고나 재난을 당하는 나쁜 선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조금 전에 생명선 근처에서 운명선이 올라가면 부모 덕이 있으나 방어 본능이 있어서 크게 재산을 불릴 수는 없다고 한 게 있었어요. 비슷한데
생명선이 있고 운명선이 좀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가 기운차게 굵고 깊게 패여있는 고든 운명선은 조금 더 강한 운세라고 봐서 강하게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읽고 그래서 이 금이 굉장히 좋은 운명선을 나타내요. 금은 짙고 깊게 패일수록 좋은 거를 얘기해요. 주력 손금일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시발점이냐 시작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또 틀린데 이번에는 어떤 언덕? 달의 언덕으로부터 시작하는 걸 볼게요. 달의 언덕으로부터 시작해서 운명선이 토성으로 올라가면 달의 언덕은 불특정 다수 제3자의 원조를 받는 거기 때문에 남의 원조 인기나 평판이 좋아져서 탤런트가 되는 선, 그래서 탤런트 선이라는 별칭이 있고 이 사람은 남의 원조를 받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제3자의 원조이기 때문에 접객업도 괜찮은 선이에요. 그래서 접객업이나 탤런트로서 성공할 수 있는 운명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제2강을 마칠게요. 지금부터 암기하시는 거예요. 암기 열심히 하시고 다음 제3강에서 만나요.